여러분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저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우린 때때로 처음에 친절해 보이던 사람이 뒤늦게 다른 모습을 보여서 놀라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수도 적고 무뚝뚝해 보이던 분이 의외로 속이 깊고 의리가 있는 경우도 있죠.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신뢰를 줬다가 뒤통수를 맞거나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의미한 갈등이나 상처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욱 어떻게 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을 빠르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절실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유명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제임스 코프먼은 20년 넘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대인관계와 행동 패턴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본심이 드러난다라는 흥미로운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코프먼 교수의 논문을 보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애써도 특정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짜 성격을 노출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죠. 이 같은 연구는 이미 여러 심리학 저술과 강연에서도 다뤄져 왔습니다. 이론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를 못 느끼다가 갑작스러운 위기나 작은 문제 상황에서 의외의 모습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하고 놀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코프먼 교수가 제시한 핵심 포인트와 더불어 기존의 여러 연구 및 일상 경험을 종합해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를 살피는 것, 두 번째는 작은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조금만 기억해 두면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거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의 바른 척하던 사람이 막상 중요한 순간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이들도 있으니까요. 이번 이야기는 어려운 이론 대신 누구나 쉽게 적용해 볼 만한 간단한 팁들로 구성했습니다. 시니어분들도 일상에서 바로 써볼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과거 당신이 겪은 인간관계 속 사건들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아, 그때 그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였지. 그런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우리 관계를 바꿨지. 하는 식으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을 살펴보라. 위기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친절하고 매너 있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문제가 터지면 평소에 감춰졌던 속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예정에 없던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상사가 갑자기 오늘까지 결과 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급히 추가되는 상황이 대표적이죠. 이때 어떤 사람은 왜 하필 나야? 이건 내 일이 아닌데. 하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책임을 미룹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일단 시간이 얼마 없으니 핵심부터 정리해보자. 혹은 어떻게 하면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며 실행 방법을 찾습니다. 이 차이는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끼리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예약했던 숙소가 취소되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최자를 탓하고 큰 소리를 내며 분위기를 악화시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일단 다른 숙소를 빨리 알아보자. 혹시 급하게라도 빈 방이 있는지 전화를 해볼까? 하면서 침착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풀어주려 농담을 하거나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지라며 함께 의논하려고 하죠. 같은 상황이라도 누군가는 불평만 늘어놓고 누군가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전자는 언제나 남 탓이 앞서고 후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태도를 자주 관찰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회피만 하는구나. 혹은 이 사람은 진짜 책임감이 있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 꼭 큰 사고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그만 문제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면 사람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간단히 모임 날짜가 바뀌거나 약속 장소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공사가 들어가서 계획이 엉클어질 수도 있죠. 이때도 누군가는 바로 화부터 내며 왜 이렇게 됐냐며 짜증만 내고, 누군가는 그럼 대안을 빨리 찾아보자라고 말합니다. 한두 번의 상황만 보고 섣불리 결론 짓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겪으면서도 늘 불평이 먼저라면 그건 그 사람의 본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번 성실하게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주변 사람을 배려하려고 애쓴다면 그 역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할 때, 혹은 동료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볍든 심각하든 문제가 생기면 그 반응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노력하는가, 아니면 책임지기 싫어하며 빠져나가려고만 하는가. 그때 느낀 인상을 기억해 둔다면 나중에 누굴 믿고 누굴 조금 멀리 할지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서 채용 면접을 볼 때 압박 면접이라는 방식이 등장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사람이 얼마나 침착하게 대응하는지, 혹은 동료와 팀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태도를 보고 단순한 말재주나 꾸민 모습이 아닌 진짜 역량과 인성을 파악하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편안하고 좋은 상황이 아닌 다소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주의 깊게 보면 거칠애가 거치고 솔직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정말 책임감이 있는지, 협력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 방어와 남탓만 하는지 명확해지죠.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는 말 그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드러나는 실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를 관찰하면 우리는 단순한 첫인상을 넘어 그 사람의 깊은 면모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혹시 주변에서 뜻밖의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가만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본성은 작은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두 번째 기준은 작은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속이 보이는 순간은 거창한 행사나 공식 석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사소한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투영됩니다. 예컨대 대기업 임원이나 중요한 고객 앞에서는 모두 친절하고 매너 있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식당 종업원이나 택배기사, 혹은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위아래를 구분해 나보다 지위가 높다고 느껴지거나 내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이에게만 고분고분합니다. 반면 본인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되는 이들에게는 거칠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사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식당을 가거나 택배를 받는 일은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자 인격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소 조용하고 과묵한 사람이라도 작은 부분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누군가가 물잔을 떨어뜨려 당황하면 빠르게 수건을 가져다 준다든지, 어렵게 말하는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 대화를 편하게 만들어주거나, 친구가 아플 때 약은 먹었어? 라고 먼저 챙겨 묻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은 말 한마디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서 배려가 나오기 때문이죠. 언뜻 보기에 쓸데없는 디테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진심으로 행동하느냐를 보여주는 결정적 포인트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모습만 보였더라도 함께 지내다 보면 식탁에서의 태도, 대화 중에 상대를 대하는 말투, 가족이나 주변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속마음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약속 시간과 관련된 태도도 하나의 예입니다. 내가 조금 늦어도 그 사람이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습관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도 있고, 혹시라도 늦으면 미안하니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가능하면 더 서두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이를 반복적으로 겪으면 어느새 우리는 이 친구는 늘 성실해 혹은 저 사람은 항상 자기 편한 대로만 행동해라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작은 일에 대한 감사 표현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 덕분에 정말 편해졌어라고 말하는 반면 누군가는 아무 감정 없이 지나치거나 당연한 거 아니야? 라며 받아들입니다. 만일 후자의 태도가 자주 관찰된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을 존중하거나 감사함을 느끼는 부분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큰 자리나 공식적인 순간에 진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평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본심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오래 지켜볼수록 말이 아닌 행동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왜 실제 행동은 늘 다르지? 라는 의문이 생기면 대체로 그 말이 거칠애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말은 그리 많지 않아도 꾸준히 배려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믿을 만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작은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이익이 걸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드러나는 태도를 눈여겨보세요. 처음에는 놓치기 쉽지만 알고 보면 그곳에 사람의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앞과 뒤가 다른 인간인가? 마지막 기준은 일관성입니다. 누구나 처음 만났을 때는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씁니다. 예의 바르고 배려심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태도가 변함없이 유지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연애 초반에는 매일같이 전화를 해주고 자상하게 배려해주던 사람이 시간이 조금 지나자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정말 잘 맞는 상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점차 마음이 식고 더 이상 배려하지 않는 태도가 두드러지면 상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직장 동료 관계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팀 회의에도 적극적이고 협력적이었는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힘들어지자 슬쩍 빠져나가거나 불만만 제기한다면 처음 모습은 가식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물론 완벽하게 늘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바쁜 일로 인해 잠시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가치관과 태도가 큰 폭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믿음을 줍니다. 말하자면 성실을 강조하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지각을 하지 않고 정직을 강조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거나 책임지려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말과 행동이 함께 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난 인간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겨라고 늘 말하지만 정작 상대방에게 연락도 잘 안 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그 말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나는 정직이 최고라고 생각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뒤에서 남을 험담하거나 거짓말을 즐겨 한다면 그 역시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잘 속일 수 있는 존재이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같은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심결의 본색이 드러나죠. 그래서 일관성을 확인하려면 상대를 너무 빨리 단정짓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인상이 좋다고 바로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해라고 결정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관성을 갖춘 사람은 대체로 주변에서 신뢰를 받습니다. 말과 행동이 늘 비슷하니 함께 일하는 동료나 친구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약속을 지킬 거야. 혼자만 빠져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말 바꾸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반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오래 겪은 주변인은 지쳐갑니다. 처음엔 그렇게 멋진 말을 하더니 왜 지금은 약속도 안 지키지? 라는 실망이 누적되면 다시는 믿고 싶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판단할 때 위기 상황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지, 작은 일상에서도 말했던 가치를 지키는지, 말과 행동이 꾸준히 어긋나지 않는지를 살펴보세요. 이런 일관성이 바로 그 사람의 인품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척도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기준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 작은 행동, 일관성을 살펴봤습니다. 이 기준들을 기억해두면
상대의 진짜 성격이나 인성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인상이나 거칠의 말 때문에 사람을 크게 오판하는 일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누구든 완벽하지 않기에 모두에게 100% 딱 맞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평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소한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말한 대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지, 이 세 가지를 유심히 지켜보면 대략적인 성격과 태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기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는 문제 상황에서 불평부터 하지 않았나? 나는 작은 일에 대해 얼마나 배려심 있게 행동하고 있나? 나는 내가 한 말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나를 돌아보면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잘못 묶여 있으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과연 누가 진정 나와 함께 갈 사람인지를 생각해보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이나 후기를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기에서 실망했다, 오히려 작은 배려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에게 더 큰 통찰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자주 다룰 예정입니다. 더 풍부하고 이해하기 쉬운 팁과 사례로 돌아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